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저 카메라를 이렇게 하니까 좀 긴장도 됩니다. 오늘은 지난 갤러리 가혼 개관 기념 보이차 특별 강의 3강까지 있었는데 원래는 4강을 내일 이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인 이상 집합 금지여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저 본산 고차수 보이차 산차를 마시면서 지난 1, 2, 3강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본산 산차를 집어넣고 그리고 끓는 물을 집어넣습니다. 30초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이 물은 첫 물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뭐 그 첫물은 세차를 해주고 이렇게 버리는데 이렇게 저희 차탁에 있는 비에커런에게만 주고, 비에커런이라 하면 차상에 있는 또 다른 손님입니다. 그래서 운남의 물소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비에커런으로 손님으로, 또 다른 손님으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모셔놓고 차를 한잔 하겠습니다. 좋다. 올해 본산차는 상당히 향이 기품이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올해 상당히 좋은데 본산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다. 제가 2017년에 저 팜플렛을 한번 제작을 해봤었는데 아주 고마운 친구의 도움으로 이러한 팜플렛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요거는 중국에서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팜플렛은 좀 종이질이 이거보다 훨씬 더 윤기가 있는 그런 재질이었는데, 여기에 여기 이제 그 천면에 중산고차수 보이차 해가지고, 중산고차수 보이차에 대해서 중문과 영문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금산에 비해 가지고 금산은 뭐 여러분들 다 뭐 이미 아시지만 애래산이기 때문에 이런 막 첩첩산 중에 당나귀나 말의 도움 없이는 사실 가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3시간 이상 올라가야 야생의 산림에 도착하고 거기에 전봇대 같은 나무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뭐 2800년 수령의 차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습니다. 여러 그루도 있고, 저희가 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백행차산에 큰 나무 38그루에서 차를 만들었죠. 한 그루에서 보통 한 20kg, 23kg, 뭐 적게는 5kg 그렇게 나오니까 그 양이 상당한 겁니다. 요 본산도 이런 중산 백행에서 만들어진 차다. 그리고 이제 그 운남의 차산 지도를 이렇게 뒤에 표시를 했습니다. 운남의 차산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 요 란창강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고, 란창 강내 지역과 강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강 시간대 이 시상반나 지역을 말씀드리면서 명청대의 명나라 청나라의 땅이다라고 하는 곳은 강내라고 표시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중국이 뭐 중공이 만들어지면서 수복한 땅들, 그 전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 란창강이 국경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미얀마 땅, 정글 속 뭐 그랬던 곳이 수복되면서 강외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내 지역에는 의방을 중심으로 했던 의방 고 6대 차산이 있고, 그리고 1838년
이무를 중심으로 한 이무 고6대 차산의 이름이 이제 이무정산이 만사차산이었고 예전에는, 그리고 1838년에 차순호가 이무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무정산으로 바뀌고 나머지 차산들이 종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강외 지역인데, 강외 지역은 화주량즈, 남나, 파사, 포랑, 멍송이 거의 일렬로 쭉 있고요. 남북으로 일렬로 쭉 있고, 저 멀리에 빠다, 파달산, 빠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1700년 차왕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고 없다. 그리고 요 옛날에 2007년까지만 해도 남나산 800년 차왕수가 최고의 차왕수였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다라고 지도에 나와 있었었죠. 뭐 지금 뭐 1700년 차나무 죽었기 때문에 사실 남나산 차왕수가 지금 가장 큰 차왕수입니다. 저희가 쾌활이 지난 3년간 남나산 차왕수에 대한 체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협해가지고 2편 또 4편 그렇게밖에 많이 만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차나무도 살고 우리도 살고, 차나무를 전체 체협하는 게 아니라 차나무에서 3분의 1 또는 절반밖에 체협하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상반나 지역에 가면은 800년 차왕수에 가시면은 차왕수 주인과 이 남나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칭송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모두 다 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봄차, 두물차, 가을차, 고차수에서 3번 따는데 3번 따는 걸 다 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한 번만 따는데 그것도 한 번 다 따지 않고 차나무를 위해서 조금만 따고 그냥 살려준다. 다른 나무들은 지금 삼강 시간에 노반장 차나무, 차왕수 사진을 거기다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거의 반 죽음이 돼버렸죠. 너무 많이 따버려가지고. 예, 근데 남나산 800년 차왕수는 아주 건장하게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O의 산맥이 있는데, LO의 산맥 동쪽에는 차나무가 거의 없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그리고 LO의 산 서단에 란창강을 중심으로 서단에 좌우에 고차수 군락이 있는데, 여기 닝얼, 지금 과거의 푸얼입니다. 푸얼 바로 위에 쿤노와 그리고 모장을 연결하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해기선인데, 북해기선 이남에는 1000년 넘은 차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몇 그루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많지 않지만, 이 위는 1000년 이상, 심지어는 3200년 차나무도 있다. 그래서 소만의 3200년 차나무가 저 꼭대기에 해발 2300m에 혼자 딱 외로운 차나무가 계시고, 그리고 중산 백행, 우리가 지금 마시는 본산차, 이게 나오는 곳인데, 본산차도 보통 500년, 1000년, 1500년 수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00년 본산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년 정도 되면 차 한 그루에서 체협에서 만들어지는 차의 양이 최하 2.5kg에서 5kg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 시상반나 이쪽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 해발 2000m 미만인 지역에는 차 입에 털이 많기 때문에 털이 난 거는 4분의 1로 준다 그랬죠. 생잎 4kg 따면 마른 잎 1kg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위에 해발 2000m가 넘어가는 2300, 2400m에 있는 차나무들은 털이 없다. 털이 없어서 큐티클층이 두껍기 때문에 따면은 5kg를 따야 1kg를 만들 수 있다. 큐티클층 딱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그만큼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kg 나왔다는 거는 25kg의 생잎을 땄다는 겁니다. 예. 근데
2800년 차나무 같은 경우엔 완전히 급이 다르죠. 최하 뭐 15kg 정도 차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거는 23kg 이상의 차가 만들어집니다. 생잎을 따면은 120kg 이상이 따지고요. 그리고 최하 70kg 이상이 따집니다.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인데, 백행 중산에만 1000년 이상 차나무가 1000그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밑에 동네 내려오면 무조건 다 차왕수급입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해도. 그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이 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게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노빙도에 엄청나게 많이 갔고, 노반장에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다 상인들이 키워놓은 마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도 뭐 노빙도에 2007년, 2008년 2년 동안 봄에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냥 구경꾼들만 왔다 갔습니다. 차를 거기서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멍쿠라고 하는 맹고에 있는 사람들도 노빙도에 오지 않았어요. 왜냐, 가는 길이 비만 오면 무너지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며칠 동안 있어야 돼요. 나올 방법이 없어. 예, 저희도 여러 번 고립됐었습니다. 근데 고립보다 더 무서운 거는 벌레들. 어마어마해요. 물으면 석 달 동안 이게 막 물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리고 터지면 잘 안 아무는 막 그런, 아우 너무 끔찍한 막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쪽 링창 지역은 뭐 대설산에 3000년 차나무도 있고, 그리고 대조산에도 2500년 차나무가 있고, 백행에도 2800년, 2000년 뭐 기본으로 넘어가는 차왕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 갔을까요? 이쪽은 또 링창은 또 와족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족은 과거에 사람을 잡아서 머리를 베서 자기 마을 입구에다가 딱 그 걸어놓는 런토좌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들이, 야, 여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와족이 맨 마지막에 잡아가지고 죽인 사람이 한족 공산당원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2009년 이전에 길이 거의 뭐 빨간색으로 길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다 흙길이었어.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저 김호용 감독님 지금 상무에서 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죠. 김호용 감독님과 이 길을 갈 때 정말 막 진흙 뻘에 빠지고 집차 하나 그냥, 야, 다카르 랠리 가듯이 둘이 정말 힘들게 갔다 오는데 길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일을 여기서 겪었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링창은 사실 노빙도라고 하는 그 마을 하나가 2009년 이후에 명성을 얻게 되면서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중산에 운남성 부선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올해 뭐 한국분도 5월 달에 오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갈 것이다. 그곳이 바로 백행중산이고 대조산이고, 그리고 링창 지역의 산들이다. 예, 뭐 하여튼간 이런 이야기가 지난 1강부터 3강까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본산의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잔 마셨는데, 한 잔, 두 잔 마셨는데, 이제 입이 다 이렇게 도포되고, 그리고 마시지 않아도 계속 자기 향이 남아 있습니다. 본산만의 독특한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본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왜 종으로 비교를 하면 동양의 범종 같은 그런 느낌?
치면은 뚱 하고 되게 오래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행복하다. 예, 우리는 건 높은 온도로 우려도 좋지만 드시는 거는 낮은 온도에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사실은 뭐 젊고 뭐 그런 분들은 구강이 손상되더라도 금방 회복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뭐 식도나 그런 분들도 사실 제일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체온 비슷한 그런 온도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그건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 좋다. 3200년 봉경의 차나무. 봉경은 근데 또 이 나무가 사실 국가 보호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따게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립 10kg를 땄어요. 생립 10kg. 그러면은 해발 2300m 이상에 있는 차나무기 때문에 5분의 1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들고 가공하고 나면 2kg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얼마에 팔렸죠?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아마 16억인가 10몇 억에 생립 10kg를 누군가 사갔습니다. 예, 누군가 사갔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생산하는 차 중에 가장 고가가 중산 백행 차산에 있는 2800년 차왕수입니다. 2800년 뭐 말로만 해도 후덜덜한데 사실 국가 공인 그 비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 한 번 체업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억 6천입니다. 80만 위안 주고 체업을 하는데 체업을 해도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5kg 600g, 23kg 뭐 풍년일 때 그리고 또 흉작일 때 뭐 매년 다릅니다. 이게 이파리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파리 주인이 한 사람이면 그 나무를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형제가 4형제가 돌아가면서 하면 이 욕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봄차만 따고 말아야 되는데 두물도 따고 싶고 가을차도 따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게 물도 막 주고 싶고 그러면은 나무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저희는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또 아주 수령이 높은 차나무를 10년간 임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년 했기 때문에 아직 8년이라는 체육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또 2800년 어간에 얼가지도 매년 저희가 체육하고 있습니다. 아,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차를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 이런 차를 마실 수 있을까? 예, 마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 마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인연이 됐네요.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강의를 어떻게 좀 뭐 잘 하고 싶은데 뭐 강의가 이렇게 뭐지 뭐 혼자 하려니까 안 계시고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강의가 뭐 하여튼간 2800년 차나무 예. 한국 분들도 제가 많이 모시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차고도 만들었었고 여러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설산에 있는 3000년 차나무
대설산에 있는 삼천년 차나무는 또 국가 보호림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산림공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에르회산에 있는 2700년 국압에 있는 그 차나무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산림공원들이 다 이렇게 열쇠로 열어주고, 그리고 또 뭐 들어갈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국가 보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차들은 국가 보호림이 아니라 마을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그 땅 주인이 있고, 그리고 땅 주인이 있다 보니까 체협이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3200년 차나무 되게 웃긴 이야기는 대략 한 10년 전에 본경 현 정부에서 야, 이 나무는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할 만큼 큰 나무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해라. 양보를 하면 우리가 네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들어줄게. 그랬더니 3200년 차나무 주인이 그래? 나 장가 좀 보내줘. 50이 넘었는데 나 장가를 못 갔어. 그게 되게 웃긴 얘기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집도 2층 집을 지었고, 그리고 장가도 가셔가지고 후손도 지금 있고 잘 살고 계십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몇 년에 한 번 눈이 오는데, 눈이 오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있을까요? 에르회산은 뭐 다 아시다시피 거긴 100% 야생입니다. 이 해발 2,300m 이상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50m, 최하 50m 떨어져 있고, 보통 200m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전봇대처럼 쭉 자라 있고, 그리고 그 나무를 체험하려면 과거에 유구의 다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배에서 벌이 철집, 모을철, 배에서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모아서 거기서 따서 하는 방법 그대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철솥에 차를 덮는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쪽 라후족들 안에서는 그 흙을 그 자리에서 빚어가지고 그냥 나무 떼가지고 흙을 그냥 그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를 만들고 토기에서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연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잘 정제된 집에 가옥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어지는 차예요. 산에서 만들어지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인데다가 산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딱 만든 게 딱 보면은 어설퍼요. 어설퍼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체협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다 가공 시설이 덮을 수 있는 철석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냥 이건 누굴 위해서 사러 오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높은 곳에 사러 오는 사람도 없거니와 팔로 간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가족들 먹을 거 정도, 그 정도 따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양은 엉성했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나오는 에르회산은 정말 모양도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게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행중산 같은 경우, 대조산, 백행중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에르회산과 같이 야생이었으나 500년 전에 이주한 이족들이 거주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다 베가지고 화목으로 사용했는데, 차나무는 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남겨두고 차 잎을 따가지고 먹고, 그거를 500년, 거의 50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게 차가 야생성을 살짝 순화된 야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본산홍의 특징이고요. 이 품종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이차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지역명으로 부르는 곳이 있어요. 뭐 남나, 포랑, 뭐 노반장, 뭐 경매, 의방, 이무, 뭐 아니면 고산, 뭐 멍송, 뭐 그런 식으로 그 지역명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품종들 같은 경우에 얼가즈, 헤이티오즈, 텅티오즈, 본산홍입니다. 원래 본산홍, 뭐 그런 어 멍쿠도 멍쿠종입니다. 멍쿠종 뭐 그런 품종으로 불리우는 뭐 그런 차들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멍쿠 같은 경우에 뭐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지역명의 대명사가 그냥 돼버렸어요. 맹고종이라고 하는 게 린창 지역에 있는 털이 난 재배차는 맹고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3, 400년 된 차나무들 그리고 500년 된 차나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삽목한 그러니까 재배차 형식의 차나무들입니다. 이제 심어진 게 마을 주변이냐 아니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야방형이니 뭐 야생 방임형이니 아니면 뭐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 큰 의미 없고 그냥 재배형 고차수입니다. 재배형 고차수고 그리고 야생 고차수가 있고 야생형 고차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차나무에 대해서 제가 다음 강의에 차나무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차나무의 구분 편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소엽종 6가지 소엽종이 지금 뭐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엽종이라고 하는 장군차 계열의 김해 지역의 차를 대엽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맛있는 품종의 차나무만 남겨놓고 소엽종만 남겨놓고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야. 명나라의 다법을 따르다 보니까 명나라의 다법은 새싹차를 최고로 치고 이런 이파리가 크거나 줄기가 있는 건 뭐야 이거 허들의 차야. 이건 엽차기 때문에 야 이건 아무나 줘. 괜찮아. 하인 주는 거고 야 저기 오랑캐들한테 파는 거야. 몽고, 티벳 뭐 그런 애들한테 그냥 전했던 차들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핵심은 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을 먹어야만 사람이 된다 라고 곰과 호랑이한테 얘기했는데 마늘과 쑥을 먹지 않고 탁 튀어나간 호랑이는 사람이 안 됐고 곰은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을 낳았죠. 근데 이 중국의 신화 신농시 신화에서는 72가지 독초를 먹고 아이고 야 쓰러졌는데 신농시가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옆에 탄관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 보니까 붉은색 물이었고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붉은색 물이었고 그걸 먹고 해독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뚜껑이 없는 탄관 안에 붉은색이 될 때까지 달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줄기채, 가지채 달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지, 줄기 안에 있는 물관과 채관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다 용출돼 나와 있고 그리고 큰 잎, 관다발, 그리고 작은 잎, 새싹에 있는 미량 미네랄들이 전부 다 우러져서 나와야만 72가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포다로 먹는 거는 이건 명대의 다법을 따르다 보니 새싹차, 야 이거를 어떻게 다려? 야야야야 도공 일로 와봐. 이거 다리기는 너무 좀 뭐 하니까 이걸 좀 축소시켜가지고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우려 마실 수 있게 좀 만들어줘 봐봐. 해서 만들어져 나온 게 다관들이거든요. 다관인데 이 다관은 사실은 이 표피에 있는 것만 먹는 효과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고 아무리 여러 번 우리고 다음 날까지 우려도 물관하고 체관에 있는 영양분들은 다리지 않는 한 나오지 않습니다. 용출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법, 음용법, 이제 포다법 그리고 점다법과 전다법을 이제 이후 강의에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행복합니다. 그럼 됐죠 뭐. 인생이 뭐 있나요? 아 좋다 한번 외치고 하루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그래 이건 이겨내야 돼. 그래 이건 반드시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젊으신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믿어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생, 영화 같은 인생, 자기가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마인드부터 차를 마시면서 야 좋아 행복해 그렇게 바꾸시다 보면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진짜 행복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기가. 나도 몰랐는데 행복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나 분명히 우울했는데 뭐 우울한 건 떨쳐야죠. 어떻게 하겠어. 그림자를 달고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하여간 오늘 뭐 잡다구리하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역시 이게 관객이 있어야 돼. 관객이. 박수 소리가 없네. 관객이 있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좀 더 재미있고, 저도 뭐 이렇게 전달하는 게 명확하게 한 방향을 보고 쫙 갈 수 있는데, 야 이거 어렵네요.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하려니까. 다음 뭐 5강에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라도 앞에다 앉혀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좋다 행복하다 쾌활보이차 화이팅!